개념원리 미적분 오늘은 급수 하겠습니다. 38쪽에 있는 급수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급수라는 걸 배울 건데 여기서 말하는 급수라는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은 급수라는 말을 보면은 수열의 급수는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해요. 어떠한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을 다 더해. 모든 항을 다 더한 걸 급수라고 하는데 이 급수도 사실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유한급수와 무한급수로.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그 무한급수 있지. 이거를 급수라 불러.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유한급수는 그냥 유한개의 항을 더한 게 유한급수야. 무한급수는 무한개의 항을 더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이제 그 급수라는 말을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서는 급수를 무한개의 합을 더한 것, 그걸 급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급수하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도 있고 무한개의 항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되는 경우도 있어. 약간 그게 그 유리함수를 분수함수랑 유리함수를 좀 같은 걸로 치는 것처럼 통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급수로 나타낼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얘를 어떻게 나타냈었죠? 시그마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죠? 시그마를 다른 거예요? 시그마랑 맞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유한개의 합을 구했고 오늘부터는 무한개의 합을 구할 거야. 그걸 앞으로 이제 급수라 부를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나타내는 방법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썼었죠. 이렇게 썼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이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더할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얘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시그마 쓰고 여기서 왜 우리가 K를 쓴지 알아요? 일반항을 쓸 때 보통 N을 썼는데 그건 여기 N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끝이 무한대까지 더하지. 그래서 무한대까지 더하기 때문에 얘는 K가 아니라 N이 1부터라고 써도 돼. 그래서 N이 1부터 AN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급수의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급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얘를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A1부터 AN까지 더한 거를 SN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러면은 그 SN이라는 아이가 있어. N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그러면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봐. 1항부터 N항까지, 1항부터 N+1, 1항부터 N+2, 1항부터 N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왼쪽에 나온 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표현이야. 여러분이 급수를 계산을 할 때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하는 게 급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 맞아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그런데 사실 얘는 어떤 개념이기도 하냐면 sn이라는 합을 구해. 합을 구해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개념으로 봐도 돼요. 둘이 같은 패턴이라고, 같은 표현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현법을 좀 잘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제 배운 게 수열의 극한이었어. 그러니까 수열을 극한으로 보내는 건 어제 배웠다고. 그럼 차라리 우리가 시그마를 하더라도 아싸리 그냥 처음에 합을 구할 수 있으면 합을 구해놓고 수열의 극한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이어서 배운 게 굉장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 표현법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내가 시그마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쉬워서 그래. 그 둘을 여러분이 좀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SN이라는 거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그거를 단순히 합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무한대까지 더하는 급수랑 혼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걸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야. 어느 부분까지 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을 합을 해서 SN이 나오지. 그 SN도 수열이다. 그러니까 그 SN에 리미트를 붙여버리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이 포인트만 캐치가 딱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합공식 그냥 해놓고 리미트만 보내버리면 새로운 개념이 없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급수도 수렴하거나 발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급수가 수렴할 때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수렴한다 라고 하거나 혹시 이렇게 계산한 값이 수렴한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 밑에 문제에 예제 문제가 있어서 그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n-1.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일일이 풀어서 쓰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거를 보면서 그 SN을 구해버려.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취하는 게 생각보다 문제 풀기가 더 좋아. 그러면 SN을 한번 구해볼까? 얘는 부분분수로 분해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 하고 앞에 거 분의 1. 잘못 적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얘를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자. 리미트 n 잠깐만. 리미트 n-1대 하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바꿀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합을 계산할 때 그 합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버려. 무한이 있을 때는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 지금 표현법까지 다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합할 거냐면 리미트 하고 괄호 열고 이 시그마를 계산하는 거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얘는 일반항이 k분의 1 빼기 k뿔 1분의 1이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하는 거야. 리미트 n-1대 하고 1 집어넣으면 1분의 1, 2분의 1 마지막은 n분의 1, n-1 분의 1 이렇게. 그럼 이거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리미트 n-1대 하고 1분의 1 빼기 n-1 1분의 1이지. 그럼 계산하면 1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산을 할 때는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서 계산을 하자. 알겠지? 이걸 약간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는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 사용한다. 표현법을 눈으로 좀 익혀둬. 이것만 계산할 줄 알면 웬만한 계산은 다 할 수 있다. 알겠지? 어렵지 않지? 39쪽 보자. 그 급수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패턴이 좀 보이지 않는 급수가 있어요. 그게 이 39쪽에 있는 급수인데 이런 급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대 급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에 그 예를 들어 등비로 예를 들면 공비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플러스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고 뿔마가 반복해. 그런 수열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런 수열의 수렴과 발산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수열이 있어. 책에 있는 예로 들게요. 1마1 이게 반복하는 수열이야. 이 수열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교대급수의 수렴 여부는 첫 번째 짝수항의 급수의 극한을 구해. 두 번째 홀수항까지의 급수의 극한을 구해. 그렇게 구한 1번과 2번이 같으면 수렴한다.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반복하는 아이들의 수렴성 여부를 구하기는 되게 어려워.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S1이지. S2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 S3을 구해. S5를 구해. 그럼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2n-1, 그러니까 홀수항의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짝수까지 더하는 거야. 자, S1이라는 건 요거 하나를 말해요. S3이라는 건 요걸 말하고 그리고 S2, S4, S6 이걸 다 구하는 거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짝수항의 극한값을 예상할 수 있거든. 둘이 같을 때만 우리는 이런 게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진동하거든. 그런 식이 한번 그런 식이 여기 있어요. 자, 이거의 극값 한번 보여볼까요? 좀 이 수형 1마일, 1마일. 자, S1은 1이지. S3은 1이지. S5는 1이지. 근데 뒤에서 문제에서는 얘가 그 규칙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리미트 S2에는 2n 마일은 1이겠지? 홀수는 1로 나와. 하지만 짝수까지 더해봐. S2는 0이지. S4도 0이고 S6도 0이야. 그러면 이때는 0이 나와. 그러니까 둘이 다르다고. 1항까지 더하면 1이지만 2항까지 더하면 0이고 3까지 더하면 1, 0, 1, 0 해서 합을 극한값의 식으로 나타냈을 때 계속 그 바뀌게 된다고. 자, 지금 이거는 수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수열이 아니라 급수를 말하고 있어요. 1항까지 더한 것, 2항까지 더한 것.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급수라는 거는 이걸 부분합이라고 한다고. 부분합에서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개념이야.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홀수 따로, 짝수 따로를 판단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교대급수의 주요 내용이에요. 짝수항의 급수의 극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극한이 없을 수도 있죠. 무한대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애초에 그냥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발산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면 수렴하지 않는 것. 수렴하지 않는 걸 다 발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교대급수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항을 나타낼 때 괄호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항상 똑같이 수렴하는 게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개념 볼게요. 그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암기를 좀 해둬야 해. 증명을 해줄 테니까. 그 어떤 급수가 있어요. 급수로 적을 거라서 식으로 적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지. 그러면 리미트 an은 0이다. 이거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이건 참이야. 급수가 수렴해. 그러면 리미트 an이 0이야. 급수가 수렴해. 리미트 an이 0이야. 이걸 확실하게 외워야 돼. 나중에 되면 헷갈려. 하지만 이건 참이야. 이거 역은 거짓인다. 리미트 an이 0이라고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야. 자, 왜 그런지 증명을 한번 해줄게요. 우리가 급수를 나타낼 때는 얘를 리미트 시그마로 나타내면 계산하기 좋다고 했잖아요. 얘를 리미트 시그마로 나타내자. 그 처음에 급수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리미트 시그마로 바꾸는 거다.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연습 많이 해야 해. 꼴을 좀 잘 봐야 돼. 그 an을 다 무한대까지 더한 걸 일단 합으로 시그마로 부분합을 나타내는 거야. 아까 내가 이걸 sn이라고 적었었거든. 그거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나타낼 건데 지금 이게 수렴한데 일정한 값으로. 그런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 이거를 SN으로 써버릴게요. SN이야. 그러면 여기를 SN마로 적을게. 그럼 이게 S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대. 그럼 얘도 S로 수렴하는 거 알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수렴하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의 덧셈 뺄셈을 나타내도 된다고. 즉 리미트 n무한대 sn 빼기 sn마이를 나타내면 그 값은 무조건 0이 되겠지? 수렴하기 때문에 덧셈 뺄셈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뭐야? 그게 an이지. 그래서 리미트 an이 0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s로 수렴하고 아래도 s로 수렴하잖아. 수렴하는 값은 어차피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얘 대신에 그 얘네들은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덧셈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어.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뺀 게 a니까 우리는 얘가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 명제는 증명이 된 명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기를 해놔야 돼.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잖아.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다.
대우를 한번 적어볼까? 대우 기억나죠?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럼 이 명제 대우도 참이야. 그러면은 대우를 적으면 이게 0이 아니면 발산한다. 그렇지. 이 명제도 참이야. 딱 요 두 가지만 참이야.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릴만 하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리미트 an이 0인데 이게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리미트 an이 0인데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자. 책에서는 그거에 대한 예가 하나 나왔네.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발례를 한번 볼까? 그 발례로 나온 건 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분의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야. 이거를 잘 보면은 그 이거 보자. 이거의 리미트 취하면 0이지. 네. 왜냐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면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한번 볼게요. 그러려면 얘를 그 유리화를 하거든요.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그치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이 돼. 그럼 이걸 리미트 시그마로 바꿀게. 잠깐만. 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하면 이거는 어차피 계산하면은 11 집어넣으면은 이 큰 거를 큰 수에 집어넣고 작은 걸 작은 수에 집어넣는 거 알지? 이거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어차피 1인데 얘가 무한대로 가죠. 얘 무한대로 가는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명제 좀 잘 기억을 해야 한다. 요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 진짜 많아. 완벽하게 외워야 돼.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 요거 하나만 참. 그리고 그거의 반례가 그 대우 조건이 되는 an이 0이 아니면 그 리미트 an은 발산. 그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배운 내용 중에 포인트를 말하자면 리미트 시그마로 바꾸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교대급수는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급수의 성질이라고 있어요. 급수는 합이야. 합이니까 얘네들은 그 따로따로 있는 거를 한 번에 계산을 하면은 이게 다 성립한다. 네,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기 좀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얘가 이거에 수렴하고 얘가 이거에 수렴한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시그마 밖으로 빼도 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C 곱하기 S가 돼. 알겠지? 첫 번째 공식이야.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얘라는 건 이걸 말해. CA1, CA2, CAN 이걸 말해. 그럼 이거 C로 묶을 수 있잖아. 덧셈이기 때문에 이게 다 성립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SN이랑 TN을 더해. AN이랑 BN을 더해. 그러면 얘는 따로 나눠서 적어도 된다. 그러면 얘가 S고 얘가 T가 돼. 이런 게 다 성립해. 이것도 마찬가지야. 덧셈이기 때문에 A1, B1 이렇게 더했던 거를 얘네끼리만 모으고 얘네끼리만 모아도 어차피 똑같다고. 덧셈이라서 다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시그마는 덧셈이야. 그런데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그 인테그럴 있지. 그것도 덧셈이야. 그래서 인테그럴과 얘네들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 차이는 얘는 그 정의역이 자연수라서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어. 근데 걔는 연속된 함수야. 그래서 이런 거를 그 확통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산적이다라고 해.
이산적. 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그러니까 시그마가 그리고 인테그럴은 연속적이라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서 배우는 시그마의 성질과 인테그럴의 성질이 같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 자, 필수 예제 1번을 보면은 이거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거를 그 급수의 표현을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만약 서술형이라면 급수로 먼저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어차피 계산을 할 때는 리미트 시그마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 리미트 n 무한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거 일반은 구할 수 있겠어요? 얘네끼리만 먼저 구할까? 그렇지. 3k 마일이랑 얘네들은 3k 플러스 2. 그치? 이렇게 식을 세워. 그리고 연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거 여러분 이제 암산 좀 할 수 있나요? 부분분수로 분해하면 3분의 1 나오지. 3분의 1 앞으로 빼. 그리고 나서 이게 분해된 상태가 이렇게 돼버려. 그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둘 중에 작은 수는 여기에 넣고 큰 수는 여기다 넣으면 돼. 항상 결과는 다 이래. 일일이 적어보면 그렇게 나와. 그런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야. 항상 성립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첫 번째가 1분의 1,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나와요. 자, 지금 계산하고 있다 이거 시그마를. 그럼 두 번째가 5분의 1 빼기 8분의 1이 나와.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의 차이가 3이야. 근데 앞에 3을 곱했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온 애가 다 사라져. 단순히 그냥 항상 3 차이가 날 때는 보통은 3개씩 남아. 근데 여기가 3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빨리빨리 하고 싶은 친구들은 작은 거는 작은 쪽에 집어넣고 큰 건 큰 쪽에 집어넣자. 그럼 그 결과 여기는 2분의 1 나오고 여기는 3n 뿔 2분의 1이 나와. 이렇게 일단은 부분합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지, 시그마를. 그럼 계산한 결과를 보면 얘는 어차피 0으로 가죠. 6분의 1 되는 거야. 알겠어? 조금 더 자세히 해줄까? 이해한 거 같지? 응. 일일이 집어넣고 구하는 것만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로그 문제 나왔네요. 로그도 이게 합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그 이유가 로그를, 미치 같은 로그를 합하면 그치, 진수끼리 곱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헷갈리는 포인트가 존재한다고요. 그 포인트 때문에 나온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시그마로 나눠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n이 아니지, 리미트 n 일단 무한대고 시그마가 n이 2부터네. 그 상태에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아니지, n이 그 n까지 하고 여기를 로그 k제곱에 k제곱 마일로 적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씩 적어서 계산을 하면 얘를 일단 합차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은 로그하고 일일이 집어넣을까요? 로그 2의 제곱분에 여기를 k 마일 k 뿌릴로 1 곱하기 3 더하기 로그 3의 제곱분에 2 곱하기 4 로그 4의 제곱분에 3 곱하기 5 로그 여기를 그 n마일부터 적을게요. n마일의 제곱분의 n마이 n이야. 로그 n의 제곱분의 n마일 n뿔1 이렇게 부분합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된 n은 어차피 다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하죠. 그러면 진수끼리 곱한 결과를 한번 적어볼까? 얘를 없앨 때는 얘를 기준으로 없애. 얘가 이렇게 없애지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얘도 얘 없애고 이미 다 없어졌지. 그러면 가장 작은 거 2개 남아. 얘도 이거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큰 거 2개 남아. 이해했지? 그러면 로그 2n분의 n뿔 1 되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리미트
n 무한대 이게 남겠죠. 로그지. 그럼 얘 리미트 하면 2분의 1이지. 그래서 로그 2분의 1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적던지. 알겠지? 그렇게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다. 아까 여러분 좀 헷갈려 했던 부분이 그 다음 문제로 나왔네요. 필수 예제 3번 교대급수야. 이게 굉장히 예로 들기 참 좋은 문제고 아마 거의 모든 책이 다 이걸로 예를 들거든요. 걱정되는 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홀수합 따로 짝수합 따로 한다. 근데 그걸 규칙으로 세워야 돼. 그걸 우리 규칙을 세워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까? 일단 첫 번째 홀수. 홀수를 먼저 계산을 하면 일단 첫 번째는 2분의 1이야. 그 S1이. S3은 2분의 1이야. S5는 다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이건 리미트로 적을게. n무한대 홀수는 2분의 1이야. 그래서 홀수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하라고. 이해했지 여기까지? 자, 짝수함 구해볼까? S2는 2분의 1 마 3분의 2야. 그 다음 S4는 2분의 1 마 4분의 3이야. 그치? 하나만 더 하자. 2분의 1 마 5분의 4지. 야, 그러면 S2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고 규칙을 세우는 거라고. 2분의 1 마 어떻게 될 것 같아? n이 이거일 때야. 2n 마 1분의 2n이지. n 뿌리 1이지. 규칙 세울 수 있겠어?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만 규칙으로 세우고 있어. 이것도 아니구나. 이게 분모가 1씩 늘어나죠. n 뿌리네. 그 다음 1씩 늘어나니까 이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리미트를 한번 구해볼까? 이거 통분해도 된다? 통분 안 하고 곧바로 극한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마1이지. 마2분의 1이야. 이해했지? 네. 근데 홀수랑 짝수가 다르지. 발산 이렇게. 그 문제가 이것들 규칙 구하는 게 되게 복잡하다? 여기서 사실 통분하는 순간부터 규칙은 안 보여. 있는 꼴에서 얘네가 사라진다는 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걸 연습을 좀 하세요. 네. 예. 그 다음은 괄호가 첫 번째 항이고 괄호가 두 번째 항이고 괄호가 세 번째 항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짝수 홀수를 사실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연속적으로는 얘네들이 사라지거든. S1은 얼마냐면 하긴 해야 되겠구나. 2분의 1마 3분의 2야. S2는 2분의 1마 4분의 3이야. S3는 얘 세 번째 항이라고 2분의 1마 5분의 4야. 그러면 얘네들은 홀짝이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규칙이 있는 거지. 그러면 SN의 규칙은 어떻게 될까? 2분의 1마 n뿌리 분의 n뿌리 1. 아까랑 똑같네. 그래서 여기에 극한값을 구하면 마 2분의 1. 리미트 붙이면. 교대급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되게 복잡한 교대급수가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찾아봅시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거예요. 이 4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손도 좀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수렴 조건? 그렇지. 이 수렴 조건 사용하는 거야. 급수가 수렴한대. 그러면 리미트 일반항은 0이야. 알겠지? 자, 급수가 수렴하네. 그러면 리미트 일반항.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규칙 보면서 n번째 항이면 n분의 an 빼기 3이지.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일반항은 0이라고. 그러면 리미트 n분의 an이 3이지. n분의 am을 아니까 양변으로 n분의 am을 만들어주면 돼요. n으로 나눠줍시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n분의 an이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2분의 7. 알겠지? 네.
이게 생각보다 지금은 우리가 방금 배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뒤로 가면은 포인트 놓친다? 헷갈려. 완벽하게 외워야 돼.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 완벽하게 그 문장 하나만 외워놔. 왜냐면 대우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니까. 급수가 수렴, 리미트 a는 0.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발산 여부를 체크할 때는 이게 대우가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발산이야. 그것도 참이라고.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이쪽은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다 거의 끝났고요. 뒤쪽은 되게 간단한 것들만 남아 있어요. 딱 이러한 개념들만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이 수열에 대한 기본기가 없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고. 한 문제 넘어갔구나. 그런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연산하는 거라 그냥 계산할 수 있겠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 한번 볼까? 딱 어려워할 만한 것들만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러분이 발목을 잡을 만한 거는 일반항 구하기가 일단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수열에서는 단순히 그냥 일반항을 쉽게 구했다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아이들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규칙 있게 변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얘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K번째라고 적을게. 리미트 시그마 쓸 거라서. K번째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지. 일단은 2, 3, 4니까 여기는 N뿌리, 그러니까 K로 적을게. K뿌리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은? 그렇지. 그 다음은 2K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적어서 문제를 푸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계산이 좀 좋겠냐? 이거는 근데 이렇게 적은 상태로 더하면 뭔가 좀 계산이 될까? 부분분수? 부분분수 되겠다. 부분분수 되겠다. 그럼 부분분수를 할 때는 그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볼까? 여기가 K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럼 이게 4K 플러스 8이지. 그럼 이게 4K 플러스 약분되는구나. 그렇네. 분의 1 괄호하고 얘도 앞으로 빼버릴게. 하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항을 잡았으니까 이거 리미트 시그마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그 39번 한번 볼까? 교대급수.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괄호가 하나의 항이야. 첫 번째 거는 수렴할까? 안 하겠지. 아까 예를 든 거라서. 1, 0, 1, 0이니까 이건 안 해. 두 번째 건 수렴할까? 네. 첫 번째는 마이, 두 개 더하면 또 마이, 세 개 더해도 마이지. 마이로 수렴하네. 세 번째 건 수렴할까?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그럴만해요. 수렴하네요. 2로. 그 다음 네 번째 거 수렴할까? 하네요. 그치, 0으로 수렴하죠. 다섯 번째 건 안 하죠. 교대급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감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에서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서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 46번 볼까요? 6이요? 46번. 오케이. 46번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하나가 오타다. 여기가 없어야 돼. 있었으면 등차인데 여기가 오타예요. 없어요. 46번. A2가 2고 AN 뿌리 이게 식이 아예 잘못됐다. 시계 잘못하네. AN 뿌리가 AN 더하기 AN 뿌리 1이죠. 맞아.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궁금하다. 부분분. 그치. 이거 보통 보면은 이거 피보나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도는 그거야. AN 자리에 AN 뿔 2 마이너스 AN 뿔 1을 대입해. 그러면 함수가 나눠져. 적어줄까? AN 자리에 여기서 여기 뺀 걸 적어.
그러면은 이거분의 이거 하면은 a n 뿌리 1분의 1 빼기 이거분의 이거 하면 a n 뿌리 2분의 1. 부분분수 맞네. 부분분수로 분해된 결과 이렇게 분해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자, 48번 할 수 있겠죠? 아, 47번 이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 네. 이게 근데 걱정되는 게 그거야. 첫 번째 항이 그러니까 이거 규칙은 이건데 여기서 부호가 반대가 되고 있지. 교대급수야. 그러니까 홀수 따로 짝수 따로 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이 해보고요. 이거는 어떤 유형일 것 같아? 그치. 급수가 수렴하지. 그러면 여기에 리미트 한 건 0이야. 그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이거 한번 볼까? 참거짓 문제거든? 자, 기억 한번 보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이 수렴한대.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 an이 0이다. 또는 리미트 an, bn이 0이다.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라고? 나말 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아니에요? 라고 할게. 일단 거짓이야. 근데 거짓인데 증명하기 조금 어렵지. 네. 그럴 때는 우리는 반례를 찾자. 근데 함수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수열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세팅하면 돼. 그러니까 수열이 꼭 규칙이 없어도 되잖아. 우리 마음대로 세팅하면 되니까 니네 마음대로 그냥 한번 찾아보자. AN, BN을. 마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마일에 마일의 n제곱? 아, 그것도 괜찮겠다. 마일의 n제곱하고 마일의 n뿌리를 하면은 모든 항이 다 마일 나와. 하지만 얘는 발산하지. 진동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0이 수렴한다라고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거짓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반례 같은 걸 여러분이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감으로 그냥 풀면 안 되고. 이거 맞는 거다. 왜냐면 이게 항이 첫 번째가 마 1이고 그 다음에 1이고 마 1이고 1이잖아. 근데 얘는 1하고 마 1이고 1하고 마 1이야. 그러면은 둘이 곱한 거에 수렴한다 그랬잖아. 아, 제가 말한 거는 그건데 그냥 둘 다 똑같이. 합이구나. 생각 잘못했어요. 이거 아니야. 똑같이 1인가? 마일에 둘다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합이잖아. 그럼 이거 하자. 0, 1, 0, 1, 0, 1, 1, 0, 1, 0, 1, 0. 진짜 곱 아니에요? 그니까 둘이 곱하면 0이잖아요. 곱한 걸 다 더하면 0으로 수렴해. 그런데 이게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수열이라는 거는 우리 맘대로 얘를 정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거 규칙이 뭐야? 규칙 구할 수 있겠냐? 이거 식으로 어떻게든 세울 수 있어. 근데 우리 알잖아. 수열이 꼭 식으로 안 나와도 수열인 거. 예를 들면 뭐 소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하는 것도 수열인데 그걸 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수를 나열하는 걸 찾는 것만 여러분 연습하면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거는 이거를 그냥 리미트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니은은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야. 이거를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봐도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미트처럼 AN 이렇게 이걸 SN이라고 적게. 그 다음 얘는 리미트 SN 빼기 리미트 TN으로 적어도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얘네들 덧셈 뺄셈으로 나오는 거 다 수렴한다고. 곱셈까지. 나눗셈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 수렴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형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반지름은 1이야. 근데 하나를 2분의 n만큼 평행 이동했어. 얘가 평행 이동된 친구야. n분의 2만큼.
그럴 때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얘네 둘의 공통현을 ln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급수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일반항만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할 것 같아? 2부터 1 빼기 N제곱 야,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 길이가? N분의 그렇지. 이게 여러분 좀 감을 잡아야 되는데 똑같은 사이즈의 원을 이렇게 넘겼어.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다. 네? 이게 어떻게 증명해도 되냐면 어차피 얘네들이 반지름이 같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반지름이 같고, 그치. 이거는 어차피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RHS 합동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n분의 1이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야 해. 네. 그럼 여기가 1이지? 피타고라스에서 2배. 네. 이렇게 식 세우는 것만 여러분이 좀 집중하면은 조금 복잡한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좀 꼼꼼히 살펴보면 크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일단 급수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어서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뭔지 알겠죠? 등비수열을 무한번 더한 걸 등비급수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의 성질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 그러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겠네. 이거의 수렴 조건은 R이 R이 Y보다 크고 크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갖다 들어가.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형제형이 그치.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었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등비급수를 할 거야. 그러면 등비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이걸 리미트 시그마로 나타내자. 리미트 하고 시그마. 그럼 그 시그마는 차라리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되겠지. 네. 그러면은 얼마예요? 그치. 여기서는 1마를 쓰자. 이게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여기서 한번 문제를 볼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 자체가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겼냐면 1마 r분의 a에다가 빼기 1마 r분의 a의 r의 n제곱이야.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분해를 해버렸다? 이것도 R 범위 나눠서요. 그렇지.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이 등비수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어차피 지금 내가 시그마를 다 버려버렸고 리미트로 나타내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첫째, R이 1보다 커. 그러면은 이 전체 값은 얼마로 갈까?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겠지? 정확히 마무한대로 가겠지? 그냥 잘 모르지? 첫 장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발산이라 한번 적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긴 했는데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수 있으니까 이거 확실하지 않다고. 두 번째, R이 마일과 1 사이 있을 때. 저거 앞에 거면 안 나. 마일과 1 사이 있을 땐 얘 0으로 가지. 네. 그러면 이건 수렴하지. 수렴하는 값은 1마 R분의 첫째 항이야. 이해했지? 세 번째, R이 1이면 0. 0이지. 일까? 아, R이 0이면 불가능하지. 그럼 그치, R이 1인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R이 1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를 무한번 더한 거지. 그러면 R이 1인 거는 저 공식에선 불가능이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거는 그 발산하겠지? 알겠지? R이 마일일 때는 진도? R이 마일일 때는 첫 번째는 A야, 두 번째는 마 A야, 세 번째는 A야, 네 번째는 마 A야. 이렇게 하잖아. 이런 걸 우리는 교대급수라고 하죠. 교대급수는 홀수함끼리 더하면 A지만 짝수함끼리 더하면 0이니까 이거는 수렴하지 않지? 발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자. 딱 얘가 수렴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죠. 한 가지 경우는 이 경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등비급수는 수렴하게 되는 경우는
그 R이 마일과 1 사이 있을 때 수렴하게 되겠죠?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다면. 그래서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애가 여기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 R이 2면 수렴하게 되고 수렴값은 항상 1마 R분의 첫째 항. 그러면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공식 한 거보다 훨씬 더 간단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등비 수열이 수렴하게 되는 조건 잘 기억하고 그리고 수렴하는 값은 1마 R분의 첫째 항이라고 하면은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앞으로 우리 등비급수의 합을 구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구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오른쪽에 있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죠? 수렴하려면 조건이 일단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 조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A는 0이 거나 0일 때도 어차피 수렴하니까 그 두 가지만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쪽은 다 이런 식으로 등비급수에 수렴하는 문제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쓰자, 이제. 얘는 리미트 시그마로 나눌 필요도 없어. 공식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둘로 쪼개서 쓰는 거지.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2를 앞으로 빼. 그리고 2분의 1의 n제곱으로 n마일로 바꿀게. 조금 헷갈리니? 아니요.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합을 구하라고. 1마 r 첫째 항은 1이지. n에 1 집어넣으니까. 얘는 1마 r 분의 첫째 항은 2지. 이것만 간단히 계산하면 되는 거. 엄청 간단해졌지? 1마 r분의 첫째 항만 알면.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치.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자.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첫 번째 걸 계산하면, 그런데 내가 너무 계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사실은 얘가 지금 수렴하는지 먼저 R 보고 체크를 하긴 해야 돼. 그거 지금 체크했다고 생각하고 난 지금 합을 구하고 있거든요. 먼저 체크 먼저 해야 돼.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무작정 공식만 쓰는 것만 하다 보면 나중에 실수할까봐. 하고 나서 여긴 더하기로 바뀌죠. 그러면 어차피 다 마일과 1 사이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수렴하면은 등비 급수 공식 쓰면 1마 R 분의 첫째 항 하고 어디가요? 두 번째 시그마. 여기요? 네, 두 번째 시그마 쓰지. 네, 덧셈 맞죠? 빼기 이르다가 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n제곱이 붙어 있는데. 아, 그렇죠. 이거 잘못했군요. 이렇게 하고 여기 빼기가 맞죠? 예,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맞아요. 예. 대단해요. 이거 계산하자. 1마 R 분의 첫째 항. 이거 간단히 계산만 하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자, 3번. 여기 사인이 들어있네. 사인이 있는 이유는 있겠지. 그런데 뭘 것 같아? 범위 범위 아니야. 마일부터 뭐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서 사인은 그거 n에 1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R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좀 바뀌어졌다? 자, 1부터 한번 집어넣을까? 첫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n에 1 집어넣으면 0이지. 네. 0이야.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의 제곱에 n에 2 집어넣으면 잘못했지? 처음에가 2분의 1이지? 두 번째는 2분의 1의 제곱에 여기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니까 0이지. 얘가 0인 거야. 세 번째는 2분의 1의 세제곱에 마일이지.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겠지? 그럼 네 번째는 0이겠지. 다섯 번째는 2분의 1에 그냥 다섯 제곱 하는 거야. 패턴이 보이니?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그냥 차라리 2분의 1로 보고
두 번째 항을 마2분의 1의 세제곱으로 봐도 되잖아. 이건 좀 헷갈리겠구나. 이거를 2분의 1. 그 마지막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 2분의 1에 1, 3, 5, 7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네들의 규칙을 어떻게 잡을까? 마이너스로 하는 게 맞겠지? 첫 번째를 2분의 1로 해. 그러면 두 번째 거를 2분의 1 곱하기 마 4분의 1로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규칙 맞지? 네. 그럼 세 번째 거는 2분의 1 곱하기 마 4분의 1의 제곱으로 해도 되겠지? 네. 규칙 맞네? 얘는 2분의 1 곱하기 마 4분의 1의 세제곱 해도 되지? 어차피 마이너스 됐고 이게 2의 7제곱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 4분의 1인 등비급수가 되니까 등비급수 합공식. 이해했지? 이렇게 수열이 조금 재구성이 될 때는 첫째 항이랑 공비 구하는 것만 여러분이 좀 집중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볼까? 여기는 그러면 야 이런 건 솔직히 너무 쉬워서 시험에 뭐 나오고 이러지 않을 것 같지? 등비급수는 사실 시험에 항상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 그거는 좀 뒤쪽에 나온다? 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하는 거 위주로만 여러분 연습하면 돼. 자, 보통 이런 패턴이야. 급수의 합이 10일 때 x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등비급수 합공식을 쓰면 되지. 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공비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공비는 3분의 x네. 공비는 마1과 1 사이다. 이거 항상 확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합을 한번 구할까? 합은 그냥 s라고만 적는다. sn 이런 거 없어. 1마 3분의 x분의 1 이게 10. 그걸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는데 그 x가 주어진 여기 안에만 들어있으면 돼. 어차피 이건 1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하나라서 상관없는데 혹시나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체크하세요. 네. 자, 다음 문제도 할 수 있겠죠. 첫째 항이 2야. 합이 있어. r 구할 수 있지? r 알면은 an을 제곱했대. 그러면은 r 그냥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1마 r분의 2가 4야. 그러면 1마 r이 2분의 1이네. r은 2분의 1인 거야. 이거 하나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수열은 an 전체 제곱이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제곱을 하면은 첫째 항은 원래 1이었어. 그러니까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응? 첫째 항 4구나. 첫째 항은 그냥 4야. 두 번째 항은 제곱 조동사 A1 제곱이 4. 그렇게 적어야 되겠구나. 오케이. A1의 제곱이 4야. A의 제곱은 잘했어 했어. 이런 거 지금 되게 중요해. 1이야. 그러면 A3의 제곱은 4분의 1이겠네. 그러면 바뀐 수열은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마 4분의 1분의 4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다 머릿속에 기억에 남겠지? 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약간 어느 정도 정독만 좀 해보면 돼요. 자, 이거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말하고 있네요. 수렴하려면 조건이 뭐라고? 그치. 첫째 항이 0이거나 이거 미리부터 빼먹으면 안 된다. 첫째 항이 0이거나 그치. 이게 마일과 1 사이. 근데 여기서 답을 적을 때는 이거 또는 이거라고 적는다. AND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무조건 이게 수렴하니까 그 안에 있는 범위의 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항은 x, 공비는 1-x지. 첫째 항이 0이거나 1-x가 0과 1 사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오히려 등비 수열보다 더 간단해졌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은 존재하겠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만 해주면 그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항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AR의 n-1에서 요구의 수렴 조건은 뭐라고? A가 0, R은 갖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게 수렴 조건은? 그치. 이게 되게 극한의 상황에서 긴장해버리면 헷갈려버린다?
왜냐면 그래프 그리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이것만 좀 헷갈리지 않도록만 하면 돼. R이 1일 때는 무한대로 가는 거 아까 A가 무한대 있다는 거 기억나잖아? 다음 페이지 보자. 얘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등비급수의 활용. 등비급수는 아까 했던 그냥 단순 계산 문제도 나오긴 나와. 근데 나오면 여러분도 되게 쉽게 느꼈겠지만 모든 이거 배운 친구들은 여길 제일 쉽게 느껴. 그걸 아니까 만약에 등비급수에서 한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활용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활용 문제 포인트는 그거지. 우리가 지금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려면 그 R하고 첫째 항만 구하면 돼. 우리의 목표는 첫째 항이랑 공비 구하는 거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등비급수는 사실은 순환소수에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줄게.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너무 쉬워서. 0.2 땡이 있어. 얘는 0.22222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럼 얘는 0.2에다가 0.02 더하고 0.00이 더하는 이게 등비급수의 형태를 지녀. 그러면은 첫째 항이 얘고 공비는 10분의 1인 거지. 그래서 1마 10분의 1분의 0.2를 하면은 이게 지금 계산이 되는 거야. 0.9분의 0.2, 9분의 2.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그렇지. 우리가 배운 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0.222를 x라고 둬. 순한마디가 되는 시점이 되도록 숫자를 곱해줘. 그리고 거기에서 이거를 빼는 거야. 이 애매한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지. 우리가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 만들 때도 그랬고 몇 급수 계산할 때도 그랬죠? 그러면 여기 9x가 2가 돼. 그리고 공식으로 할 땐 이렇게 해요. 소수가 3개야. 그러면은 그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개인데 점 있는 아이는 9로 보고 점 없는 아이는 0으로 봐. 여기서부터 990. 그리고 213을 먼저 적어. 그래서 점 없는 아이를 빼줘. 이게 우리가 외웠던 공식이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놔. 근데 애매한 건 다 등비급수로 풀 수 있어. 얘는 등비급수 어떻게 풀까? 0.2 더하기 0.013 0.00013 이게 되지? 그러면 얘는 따로 계산해. 그러니까 합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얘네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가 얼마죠? 100분의 1이지. 1마 100분의 1분의 0.014에다가 0.1을 더해주는 거지. 사용할 수 있겠죠? 단순한 내용이라서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그 다음에 있는 도형 문제예요. 도형은 여기서 배우는 도형 자체가 프랙탈 도형이라는 거 많이 사용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형 문제도 있지만 거의 여기서 나오는 도형 문제는 프랙탈 도형이에요. 프랙탈 도형이라는 거는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하는 도형을 프랙탈 도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가장 그냥 심플한 걸로 하면 여기 정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 정삼각형에서 3등분점을 찍어. 3등분점의 정삼각형을 만들어. 3등분점의 정삼각형 만들고 3등분점의 정삼각형 만들어. 또 3등분점의 정삼각형 만들고 이거 무한번 반복한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이렇게 모든 모양이 반복하는 도형을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이런 게 무한대로 반복하는 도형에서 뭐 둘레라든지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런데 여기서는 책에서 나오는 패턴 일단 규칙이 있는데 거의 다 이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닮은 비 활용할 거야. 자, 어떤 삼각형 두 개가 있다. 닮음은 이렇게 표시한다. 얘네들이 닮았대. 그런데 여기가 3이야. 여기가 2래. 이럴 때 닮은 비는? 그렇지. 3대 1이지.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등비급수에서는 앞으로 닮은 비를 쓸 때는 큰 거에서 더 작아져. 프랙탈 도형을 보면 여기를 1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넓이 비는?
그치. 되니까 만약에 첫 번째가 1이라면 작은 거는 닮은 비라는 거는 여기서 길이까지 포함이 된다.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으면 첫 번째 길이가 1이었으면 3분의 1이 돼. 요게 공비야. 넓이 문제였으면 첫 번째가 1이었으면 여기 9분의 1이 돼. 요게 공비라고. 그래서 첫 번째를 1로 두고 닮은 비, 넓이 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찾아. 공비 찾기는 그래서 쉬워. 닮은 비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닮은 비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의 비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비 구하기는 쉬워.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건 첫째 항이야. 첫째 항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보는 중간고사 내신에 무조건 출제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볼 모의고사에 이 범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안 나오진 않을 거야. 무조건 나올 거야. 수능에도 무조건 나올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 수능 문제로 그 미적분이 몇 문제 나오냐면 8문제 나오죠. 그 중에 한 문제는 이미 안다고. 한 문제는 이미 이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좀 잘 공부를 해놔야 돼. 근데 이건 감각 아니야. 연습이야. 그렇게 하는 것만 여러분이 계산을 해놓으면 프랙탈 도형에 대한 큰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문제를 한번 볼까? 나중에는 그래서 프랙탈 도형 모여있는 문제들만 한번 주구장창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처음에는 일단 푸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는 빨리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빨리 푸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자, 순환소수는 넘어갈게요. 너무 간단하니까. 필수예제 10번 볼까요? 이거는 프랙탈 도형은 아니야. 그냥 규칙이 있는 어떤 그냥 선의 나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규칙성은 어느 정도 있어. 길이가 여기서 등장하는 선인데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각도는 30도, 60도, 30도, 60도래. 보면서 다시 설명할게.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위치하는 이 점에 좌표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런 좌표 문제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만 생각하면 돼. 둘을 그냥 연속해서 생각하지 마. 이게 x좌표라는 거는 좌우를 말하지. 얘는 처음 이쪽으로 가. 돌아와.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 이것만 생각하자고. 그 다음 y좌표는 위로만 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좌표 문제가 있을 때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만 계산을 하는 것만 여러분이 포인트만 잡아놓으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요. 대신 이게 다 합이겠지? 자, 첫 번째 x좌표 문제에서 이 길이를 1이라고 줬거든. 이 길이를. 그러면 이렇게 선을 내리면 이 길이는 얼마게? 여기 2분의 1이니까. 그치.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게 2분의 루트 3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지. 4분의 루트 3이야. 갔다가 반대쪽으로 4분의 루트 3을 간 거지. 공비만 찾으면 돼. 세 번째, 다시 여기가 그런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알려줬거든? 4분의 1이면 여기는 8분의 1. 그치. 8분의 1이니까 8분의 루트 3이지. 8분의 루트 3은 더해. 그 다음은 빼겠지. 야, 그럼 공비가 뭐니?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한 번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공비 이런 거 아니야. 얘네들 지금 합을 하는 문제니까 두 번째 항은 이걸 곱한 거고 세 번째 항은 요거 한 번 더 곱한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합으로 나타내면 1마 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루트 3 되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지. 응. 그래서 이거 하나는 구했어. 3분의 1. 루트 3분의 1. 어디가? 아, 3분의 루트 3이구나. 응. x좌표는 구했어. 자, y좌표 보자. y좌표는 아까 구해놓은 게 있어서 첫 번째 2분의 1이었지. 계속 위로 올라가. 두 번째 여기는 얼마인지 기억나? 4분의 1이었지. 그럼 세 번째 8분의 1이겠지. 그러면 1마 2분의 1분의 공비도 2분의 1이지. 아니, 첫째 항도 2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1이 되겠네. 그래서 x좌표, y좌표 따로따로만 계산만 하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내신 스타일이다. 모의고사는 이런 문제 안 나와. 다음 것도 길이 문제거든요.
자, 수선의 길이 합을 구하래. 그림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하는 게 PP1이야. PP1은 1이지? PP1. P1, P2. 얘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지? 지금 여기가 1이잖아. 루트 3이야. 두 번째는 루트 3을 빗변으로 해버려. 그렇지, 2분의 루트 3이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야. 4분의 3. 얼마라고? 4분의 3. 4분의 3이야? 네. 맞냐? 코사인 30. 아,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코사인. 아, 벌써 니네 패턴 찾았구나. 그냥 여기에서 곧바로 얘를 한 번에 구해버리는구나. 여기가 지금 60도니까 얘가 30도라는 거 알고. 잘했어. 그러면 그게 P3, P4는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되냐?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지. 그러면은 얘를 차라리 그냥 2분의 루트 3의 제곱으로 쓸까? 네.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의 세제곱이지? 그렇네. 그러면 1마 2분의 루트 3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패턴 잡으면 생각보다 문제 풀기는 조금 재미있어. 도형 문제는. 앞이랑 좀 다르게. 자, 12번 볼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한 정삼각형을 A라고 하고 A의 내접원을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A2라고 해서 헐 그림이 없구나. 그게 무한 반복해. 그럴 때 그 넓이를 각각의 넓이를 구해 놓고 푸는 문제야. 여기 정삼각형 하나가 있어. 이게 첫째 항이거든? 그러면은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그럼 얘부터 한번 구해보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지금 넓이잖아. 닮은 비만 구하면 돼. 그러면 지금 그걸 어떻게 구할까? 반지름이 1인 걸로 여러분 이거 정삼각형의 한 변 어떻게 구할 것 같아? 특수각이요. 그러니까 특성에서 어떻게? 반지름은 나와 있어. 반지름은 나와 있어. 아니 어떻게 풀는지 궁금해서 꼭지점 이으면 되지 않아? 연결해 버릴까 이렇게? 꼭지점이랑 이렇게? 120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게 30. 작은 각이 30. 30도니까 반지름 반지름 1이니까 2분의 루트 3. 어디가? 여기가? 네, 저 절반 2분의 루트 3이고 한 변이 루트 3. 그치? 뭐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그거 사인 법칙 쓰면 되지. 이게 있는 것 같아. 에이. 사인 법칙 쓰면 되지. 너희 사인 법칙 배웠잖아. 우와. 그렇게 해서 얘가 루트 3인 거 구해요. 그러면은 루트 3에 다시 이제 내접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내접원이 존재하고 내접원에 또 정삼각형이 또 생긴대. 원인가요? 네. 이게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지. 그러면 이 내접원은 다시 또 어떻게 구할까? 반지름을 보여야 돼. 그렇지.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사인 법칙 곧바로 쓸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 만들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구해야 할 게 그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야 하거든? 네.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 여기를. 이걸 어떻게 구할지. 이것만 구하면 다 해결되지. 아니 내려가지고 그냥 큰 삼각형에서 구해야지. 30도니까. 그치. 큰 삼각형에서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전 어떻게 할 거냐면 전 넓이 공식 이용해서 반지름 구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넓이가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이잖아. 네. 그런데 그 넓이는 2분의 곱하기 그 둘레 r 곱하기 3루트 3이야. 해서 구할 수 있어. 그럼 이게 약분되잖아. 얘가 이렇게 약분되네.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지. 그래서 반지름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반지름 2분의 1. 반지름 2분의 1. 2분의 1이구나. 잘못 적었지. 얘가 여기까지가 세제곱이지? 2분의 1이다. 반지름 2분의 1이야. 야, 그럼 여기서는 다 나왔네. 원의 사이즈가 절반이 됐지? 네. 그럼 당연히 이거의 사이즈도 절반 되겠지? 이거 볼 필요 없지. 2분의 루트 3이야.
다 닮은 비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씩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을 하나의 그림으로 봐. 요게 하나의 그림인데 그 다음에 요게 됐는데 여기서 어차피 얘네들의 반지름의 비가 얘네들의 그 닮은 비라고 보면 된다고.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자. 그러면 왜 여기서 문제로 넘어가냐면 닮은 비를 구해버렸어. 그렇지. 닮은 비가 1대 2분의 1이야. 넓이 비는? 그렇지. 근데 첫째 항은 이게 4분의 루트 3a 제곱 이거지. 삼각형 넓이니까. 그러면 1마 4분의 1분의 첫째 항 하면은 나온다고. 있지. 그러니까 닮은 비 구하는 것만 여러분이 이거 닮은 비 구하겠구나만 집중만 하면은 생각보다 편하게 구할 수 있다. 13번 문제 한번 볼까? 여기는 다 내신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야. 아, 뭔 소리냐. 수능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다 내신용이다.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뒤에 그 몇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 필수예제 13번 보면은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량의 75%는 수거된대. 수거된 거의 80%는 재활용이 된대. 그러면 10톤으로 이게 반복하게 되면은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의 총 무게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을 먼저 구해볼까? 처음 재활용되는 양은? 75% 수거가 된 다음에 그 안에 75%에서 수거된 거에서 다시 80%가 재활용이 된다고. 그냥 버릴 건 다 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10에다가 100분의 75를 곱해. 수거가 된 거에 100분의 80 하면 되지. 요게 첫째 항이야. 계산하면 이게 10 곱하기 5분의 3으로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5분, 그러니까 전체 5분의 3이 수거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야, 그럼 두 번째 A2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공비가 그치, 요거에 5분의 3이겠지. 그러면은 1만 5분의 3분의 첫째 항 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도형 문제는 꼭 풀어보자. 65쪽 한번 볼까? 나머지 거는 다 비슷해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65쪽에 있는 67번. 안 넘어가네요. 한번 보자. 문제, 그러니까 문제 읽어보고 그 다음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게 그림 보면서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림 보면서 할게. 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뭐라고 했냐면 OA 길이가 4래. 이 길이는 4야. 그 다음에 OB1 길이가 4루트 3이야. 각도를 알려줬네. 그치? 4랑 4루트 3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A1인 원이 선분 OB1과 만나서 생기는 점을 OB2라고 한데 부채꼴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을 OB2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OB2가 생겼으면 OB2랑 얘네들을 연결시켜. 그래서 다시 삼각형 만들어. 그러면 삼각형이 사실은 닮음인데 다시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해서 요거를 만족을 시켜. 만나는 점을 OB3라고 해. 그거를 또 다시 구했으면은 OB3를 기준으로 그 여기서 다시 선을 하나를 이렇게 내려. 근데 이 선을 내릴 때 규칙이 뭐지? 그냥 똑같은 각도라 그랬니 문제에서? 평행한 선분이라 했구나. 평행한 직선을 이용해서 선을 그었대. 그리고 나서 여기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생기는 데가 여기가 생기거든? 첫 번째 넓이는 이 넓이고 두 번째 넓이는 이 넓이야. 이렇게 모양이 있을 때 이 모양을 다 더해서 나오는, 다 더한 그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문제 포인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 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공비는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이 닮았어. 직각삼각형이 닮은 비만 구하면 돼. 공비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더 쉬운 공비부터 구할까? 그러면 여기가 4였잖아. 그럼 이 길이가 4지. 그러니까 여기가 4야. 4를 기준으로 루트 3으로 나눴지. 이거 루트 3분의 4네.
4를 루트 3으로 나눴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닮은 B는 긴 걸로 해도 돼. 4루트 3대 4로 해도 돼. 4대 이걸로 해도 돼. 이걸로 할게. 그러면은 닮은 B로 적을게. 닮은 B. 그치. 4루트 3대 1이다. 4루트 3대 4다. 이거 먼저 적어. 그리고 나서 이걸로 나누라고. 1대 루트 3분의 1 이렇게. 이해했지? 네. 무조건 여기 1로 잡아. 그럼 넓이 B는? 그때, 그치. 이렇게 해서 넓이 B까지 구했네? 그러면 공비 구했어. 첫 장만 구하면 돼. 첫 장 구하는 것만 우리가 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장은 어떻게 구할까? 저기 선을 그거. 여기 이렇게 할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 구하고.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을 빼자. 그럼 얘를 S1이라고 하면 S1은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길이를 여기가 어차피 아까 4였거든? 여기 몇 도인지 아니? 60. 여기 60도 확실하니? 네, 60. 그러면 정삼각형이지. 삼각형 넓이 빼기도 좋겠네.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4, 4, 16파이 곱하기 6분의 1이지. 여기는 호도법 안 쓴다. 호도법 쓸까? 그냥 이걸로 할게.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곱하기 6분의 1 해서 이거 구했고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4의 제곱이지? 그렇게 해서 S1은 구했어. 자, 이제 S2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보세요. S2는 그치. 야,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었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 차라리 한 번에 하세요. 한 번 안 되구나. S2는, 되는 줄 알았어. S2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부채꼴을 빼면 되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각도 아니까. 각도. 길이 두개 아니라 길이가 아니. 2분의 1 그 넓이 공식 쓰면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저기 4야. 4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저기 30도니까 2분의 1이지? 부채꼴의 넓이도 구할 수 있지? 아까 16파이 곱하기 30도니까 12분의 1이지? 해서 이거 계산하는 게 첫 장이 되는 거야. 첫 장 구할 때는 조금 내가 한 것처럼 그림 그려 너희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못 치는 게 있으니까. 1마 1분의 첫 장 하면 돼. 이게 계산이 좀 깔끔하네요. 근데 이게 약간 도형 같은 경우를 되게 창의적으로 빨리빨리 푸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이건 제 생각엔 연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문제 풀면서 이 유형만 좀 잘 익혀두면 이쪽도 크게 어렵지 않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미적분의 1단원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쉬운 게 끝났어요. 이제는 어려운 것만 남았으니까 여기 좀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